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이에게 모욕을 당하며 때론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를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란 무엇이며 우리가 상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에 돌멩이를 하나 쥐어 주었습니다. 이 돌을 손에 꼭 쥐어라. 제자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강으로 가서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다가 물이 차오르면 손을 펴보아라. 제자는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차오를수록 손에 든 돌이 점점 더 무거워졌고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손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손을 펴자 돌멩이는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장면을 지켜보시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내 손이 아픈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오래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힌 것은 하루 혹은 잠깐이었지만 내가 그 기억을 붙잡고 있다면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 돌을 물에 흘려보내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용서해야 한다. 잊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분노와 괴로움이 쌓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 믿음을 배신했고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를 용서해야 합니까? 스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납니다. 그를 용서하라는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차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잔을 잡아야지요. 그렇다면 이 차가 식기를 바란다며?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내 손이 타게 된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스스로 식고 흘러갈 것이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감정을 쥐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미움을 품고 있다면 그 감정이 우리를 더 괴롭힐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독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가 아닌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실제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친구가 그녀의 신뢰를 저버리고 뒤에서 험담을 했으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그녀를 지배했고 매일 그 일을 떠올리며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분노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도 불안과 분노를 느꼈고 행복한 순간조차 마음껏 즐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고통을 계속 쥐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그녀는 조금씩 그 감정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분노가 희미해졌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거나 그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란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품어온 미움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반드시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감정을 쥐고 있는 한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돌멩이를 강물에 흘려보낼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하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그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상처를 품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나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짐일 뿐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늘 차갑게 대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상처를 마음 깊이 품고 살았고 어른이 되어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며 왜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는지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당신 스스로입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마치 보물처럼 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청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쥐고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게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내려놓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무게를 덜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감정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감정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돌멩이를 강물에 흘려보내세요. 그것은 과거의 일부일 뿐이며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아 두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거리를 두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믿음직했던 남자친구가 점점 변해갔고 결국 그녀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 속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 연인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받은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제는 이 감정을 놓아야겠다. 그녀는 시간을 들여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억지로 그를 용서하려 하지 않고 상처받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분노는 점차 희미해졌고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친해져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나요? 그리고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조금씩 놓아보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움을 놓아버리세요. 그 감정을 꼭 쥐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아닐까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믿고 의지했던 동료가 자신의 성과를 가로채고 상사에게 거짓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승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억울함이 떠오르며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멘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멘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 동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과거의 일을 붙잡고 있는 한 자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그는 멘토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부터 더 이상 그 동료를 미워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서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더 나은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더 가벼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돌을 쥐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이에게 모욕을 당하며 때론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를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란 무엇이며 우리가 상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에 돌멩이를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이 돌을 손에 꼭 쥐어라. 제자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강으로 가서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다가 물이 차오르면 손을 펴보아라. 제자는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차오를수록 손에 든 돌이 점점 더 무거워졌고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손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손을 펴자 돌멩이는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장면을 지켜보시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내 손이 아픈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오래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힌 것은 하루 혹은 잠깐이었지만 내가 그 기억을 붙잡고 있다면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 돌을 물에 흘려보내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용서해야 한다. 잊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분노와 괴로움이 쌓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 믿음을 배신했고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를 용서해야 합니까? 스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납니다. 그를 용서하라는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차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잔을 잡아야지요. 그렇다면 이 차가 식기를 바란다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내 손이 타게 된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스스로 식고 흘러갈 것이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감정을 쥐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미움을 품고 있다면 그 감정이 우리를 더 괴롭힐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독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가 아닌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실제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친구가 그녀의 신뢰를 저버리고 뒤에서 험담을 했으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그녀를 지배했고 매일 그 일을 떠올리며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분노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도 불안과 분노를 느꼈고 행복한 순간조차 마음껏 즐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고통을 계속 쥐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그녀는 조금씩 그 감정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분노가 희미해졌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거나 그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란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품어온 미움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반드시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감정을 쥐고 있는 한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돌멩이를 강물에 흘려보낼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하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그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상처를 품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나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짐일 뿐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늘 차갑게 대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상처를 마음 깊이 품고 살았고 어른이 되어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며 왜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는지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당신 스스로입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마치 보물처럼 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청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쥐고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게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내려놓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무게를 덜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감정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감정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돌멩이를 강물에 흘려보내세요. 그것은 과거의 일부일 뿐이며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아 두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믿음직했던 남자친구가 점점 변해갔고 결국 그녀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 속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 연인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받은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제는 이 감정을 놓아야겠다. 그녀는 시간을 들여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억지로 그를 용서하려 하지 않고 상처받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분노는 점차 희미해졌고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친해져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나요? 그리고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조금씩 놓아보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움을 놓아버리세요. 그 감정을 꼭 쥐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아닐까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믿고 의지했던 동료가 자신의 성과를 가로채고 상사에게 거짓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승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억울함이 떠오르며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멘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멘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 동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과거의 일을 붙잡고 있는 한 자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그는 멘토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부터 더 이상 그 동료를 미워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서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더 나은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더 가벼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돌을 쥐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